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앞서 김명환 철도 노조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내일 오전 11시까지 현장에 복귀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013년도 채 이틀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로 22일째였던 철도 파업이 철회됐고, 다행히 그래서 열차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철도 노조원들에 관련된 징계도 그렇고요. 모처럼 그래도 파업이 풀린다는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잠시 후 노조와 정치권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안전행정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요, 내년이죠, 2014년 공휴일이 모두 67일로 12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합니다. 2014년에는 자주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들로 인사드릴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 증세에 대해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자 증세 필요합니까? 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부자 증세 필요합니까? 입니다. Yes 또는 No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에 자체적으로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스마트폰 YTN 라디오 앱이죠. Yes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2월 30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열받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또 들어? 아우, 열받아. 열받지 말고 한 번 더 받자. 롯데카드 연말정산 한 번 더 프로젝트 2014 시즌. 연 1,000만 원 이상 이용 시 5개 항목 연간 이용 금액의 1에서 3%를 롯데포인트로 돌려드립니다. 2월 28일까지 신청. 해당 항목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휴대폰 가입할 때 가입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정보까지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가입 신청서 원본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변화된 습관 하나로 원치 않은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까지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SK텔레콤 바른통신문화 캠페인.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일 거의 3주 이상 파업이 지속됐는데 철도노조 파업이 사실상 이제 끝이 나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22일 만에 끝이 났고요. 조금 전 그 철도노조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내일 오전 11시에 현장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민영화다 아니다 진실 공방은 여전하지만 정치권이든 노조든 어쨌든 평행선만 이렇게 달릴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여야 그리고 철도 노조 측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요. 국회에 있는 국토위 산하에 그 철도 발전 소위라는 거를 만들어서 여야 동수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소위원장은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맡기로 했고요. 이 소위 안에 여야 의원들은 물론이고 국토부와 철도공사 그리고 철도노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하기로도 합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근 그 철도 파업의 단초가 됐던 수서발 KTX 법인의 민영화 방지 등 철도 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야 간 그리고 철도노조와 코레일 간 넘어야 할 산은 상당히 많아 보여서요. 결과를 낙관하기는 아직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여야 중진들이 어젯밤 철도노조 측 김영환 위원장을 만나서
또 여러 가지 합의를 하고 또 파업 철회 약속을 받아냈나 봐요. 그렇습니다. 여야 중진들이 나서면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박기춘 의원이 나서서 어제 밤늦게 파업 철회 관련 합의문을 만들고 김명환 위원장을 만나서 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합의사항이 오늘 각각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와 민주당 의원총회에 보고됐고요. 이렇게 추인을 받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끝이 아닌 게 철도 노조 측은 철도 운송사업 면허 무용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고요. 또 코레일 측은 법에 따라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입장이어서요. 계속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국회가 모처럼 일을 했어요. 네, 어쨌든 여야 그렇습니다. 중진 의원들이요. 네, 오랜만에 나름 좋은 소식이 나온 건데요. 네.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야가 숙제가 또 있죠? 예산안을 처리하는 거요. 그렇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 여야 지도부가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국정원의 개혁 법안을 오늘 사실상 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었는데요. 여야 간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서 이견이 커서 지금 처리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2003년을 사실 이제는 하루 남겨놓고 있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올해를 넘기면서 이른바 준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이 올까 봐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관련 특검도 지금 얻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이 국정원 개혁 법안도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게 되면 또다시 민주당의 무기력증, 무능함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를 것 같습니다. 각각 속내를 앓고 있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이유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여야 원내 지도부가 회담을 또 이게 재개했나 보죠?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그리고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요. 어제 7시간 가까운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게 제대로 안 되자 오늘 또다시 모처에서 비공개 회담을 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야는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추가 인상 문제 그리고 초중교 급식 국고 지원 문제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서 예산안 심사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 내용에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면서 국정원 개혁안을 관철시킬 것을 선언했고요. 이에 맞서서 새누리당은 준예산 사태만큼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양측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통과될까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요? 네. 이번에는 평화유지군의 탄약 문제 한번 살펴보죠. 정부가 평화유지군의 탄약 보유 기준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나 봐요. 왜 그렇습니까? 네, 최근 남수단에 파견된 우리 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을 제공받아서 논란이 한참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정부는 평화유지군의 탄약 보유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늘리겠다는 거죠. 오늘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요. 남수단에 파견된 한빛 부대가 당시 기준에 따른 탄약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파병 시에는 보유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일본군으로부터 탄약을 빌린 것은 현지 책임자의 판단에 따른 것인데 일본 언론이 이것을 좀 과잉 보도해서 논란이 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과잉 보도에서 논란이 됐다. 네, 어찌됐든지 간에 신속히 대응 못했던 건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양쪽 다 진실 공방 차원이 있긴 한데요. 예, 네. 처음부터 준비를 잘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예. 네. 자, 이번에는 소득세 문제 짚어보죠. 여야가 소득세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여야가 소득세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기준을요. 현행 3억 원에서 1억 5천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합니다. 당초 새누리당은 2억 원을 주장했고요. 민주당은 1억 5천만 원을 주장했는데 결국은 민주당 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 세율은 현행대로 38%를 유지하되 이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은 9만여 명으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수 증대 효과가 있어서 3,5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른바 부자 증세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최고 세율 과표 기준을 낮춘다는 것이 이제 세금을 많이 걷는 거고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건데. 그렇죠. 네, 9만 명, 3,500억 원. 9만 명 이분들은 좀 화가 나시겠어요. 네. 일단 조금 내도 되는 걸 많이 한다고 억울해하시겠죠. 네. 자, 부동산 문제 짚어보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일단 폐지하는 쪽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이
다주택자에게 차액의 50%에서 60%의 세율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난 2004년에 도입된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2008년 그리고 9년경부터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면서 올해까지 중과 제도를 유예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오늘 폐지로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양도세 중과세 폐지 반대 입장이었는데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세 최고세율 기준을 1억 5천만으로 낮추는 대신 이 부분을 그 새누리당 측에 양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하나씩 주고받기를 한 셈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부동산 경기 침체 문제 언급해 주셨죠? 네. 그래서 그런가요? 쌍용건설, 중견 건설업체인데 네. 법정 관리를 신청했나 보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 떴는데요. 이 쌍용건설이요. 그동안 그 채권단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었는데 채권단의 자금 지원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오늘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건설업계는 국내 시공 능력 평가 순위에서 16위를 달리고 있고 또 해외 건설 분야에서 상당히 이름을 날리고 있던 쌍용건설이 이 법정 관리로 가게 됨에 따라서 향후 국내 건설 현장에 미칠 파장을 주목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쌍용건설은 이달까지 1,400여 협력업체에 내줘야 할 돈이 무려 60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채권단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들 업체의 연쇄도산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연쇄도산. 네, 연말에 또 새해 초부터 다른 건설업체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은 걱정되네요. 네네. 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9분 23초 막 지나는데요. 월요일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퇴근길 치고는 교통량이 많은 편입니다. 연말이라서 그런지 곳곳으로 정체가 조금 심한 편인데요. 일단 분당수서로 도심 쪽으로는 거의 전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 이어지는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 영동대교는 양방향에서 서행입니다. 분당수서로 옆으로 가는 언주로는 내곡나들목에서 매봉터널, 다시 도산공원부터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까지 각각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주변에 강남대로는 강남역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반대편 신사역에서 논현역까지 신호 대기 시간 조금 길게 봤습니다. 한강을 따라 이동하는 올림픽대로 노량진 수산시장부터 청담대교 사이로 양방향 비슷하게 밀리고 있고요. 강 건너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난지나들목에서 반포대교, 다시 성수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일산 쪽으로도 영동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서행입니다. 도심에서는 종로가 4가부터 신설동까지 쭉 밀리고 있고 반대편으로는 3가에서 2가까지 서행입니다. 왕십리길도 신당역에서 왕십리역 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는데 그나마 이어지는 퇴계로 오늘 소통 상황 좋은 편이고요. 을지로도 소통 상황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신촌로는 아현역에서 신촌역까지, 성산로 성산 2교에서 마포구청까지, 마포대로도 공덕오거리에서 마포대교까지 각각 신호 대기 시간 길게 봤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철도 파업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철도 노조가 파업 22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국회 내에서는 철도 관련 소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정치권의 중재로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파업이 철회됐는데요. 그러나 열차가 완전 정상화되기까지는 며칠 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소위 운영, 또 파업 노조원에 대한 징계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도 노조와 정치권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는데 먼저 철도 노동조합의 최은철 대변인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은철입니다. 예. 주변에 뭐 좀 소리가 좀 들리네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민주당사에 있는데요. 네네. 밖에서 이 보수단체들이 지금 집회를 하고 있네요. 예. 보수단체에서는 뭐라고 집회합니까? 글쎄요. 이게 유리창에 있어서 좀 잘 안 들리는데 음악만 계속 틀고 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난 금요일 저희 뉴스 정면 승부에서 김명환 철도 노조위원장 인터뷰하고 나서 수서발 KTX 면허가 발급됐다. 이런 소식은 이제 그 후에 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의외로 빨리 끝났다. 그렇지 않다라고는 의견들도 있는데 파업이 철회되고 복귀하게 된 배경 뭐죠? 22일은 그 짧은 시간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사실은 처음부터 올 한 해 내내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화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예. 이 사회적 논의, 노사 간 논의, 그다음 정치권에서의 책임 있는 논의 이런 논의들을 요구해 왔는데요. 네. 어제 이 결과는 사실은 이제 국회 차원에서 네. 국회 교통위원회 소위를 통해 책임 있는 논의를 하겠다라는 그 결심들을 저희들에게 밝혀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지만 뭐 그 중에 하나라고 보면 굉장히 부족하긴 하지만 네. 국민들의 민영화 반대에 대한 입장들이 확인된 만큼 네. 이를 국회가 잘 받아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네. 그리고 파업을 처리하게 됐습니다. 네. 만족스럽습니까?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 조합원들한테도 굉장히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네. 어쨌든 저희가 이만큼의 노력을 통해서 네.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오전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제 국토위 산하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이런 긴급 속보가 전해짐과 동시에 또 예. 파업 철회 보도도 나왔는데 예. 처음에 철도노조가 이 보도에 대해서 오버다 이런 반박의 내용도 또 보도가 됐었어요. 좀 혼선이 있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어저께 사실은 새벽에 굉장히 긴박하게 진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황실 내에서도 정확하게 소통이 안 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그 외부에는 최대한 비밀을 유지하면서 진행이 된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네. 내부에 혼선이 좀 있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그러죠. SNS 상에서 노조원들의 입장을 좀 훑어보니까 노조위원장이 서명했다고 해서 예. 파업이 끝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이 합의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지만요. 네. 이번 투쟁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철도 민영화, 특히나 이제 공공기관 부분에 대한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입장을 저희는 분명하게 확인을 했고, 네. 그것이 성과라고 하면 큰 성과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이해를 바라고요. 네. 조합원들이 지도부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불만을 표시하는 노조원들도 있다. 예. 일터 복귀는 언제입니까? 아까 위원장님 기자회견 통해서 내일 11시부로 현장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지침을 내렸습니다. 네.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의 경우 이제 징계 이런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떠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국민들이 사실 바라는 바대로 어렵게 합의를 이끈 만큼 이제 열차 운행을 정상화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또 그걸 위해서는 노사 간의 관계가 좀 정상화되어야 하고요. 그 정상화는 지금까지 대결적인 그런 정책들, 조치들을 일정하게 해소를 하는 게 필요한데요. 공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것을 적지 않고 기존 방식대로 간다고 하면 이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닐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전적인 조치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 지금 철도 파업 관련해서 워낙 이제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청취자분들 의견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2144님인데요. 아까 뉴스 보니까 조계사에 피신해 있는 노조 간부께서는 자진 출두 안 한다고 속보가 떴던데 대변인께서는 출두나 복귀하실 건가요? 또 경찰은 파업 철회 관계없이 수사한다고 하던데요. 뭐 이런 문자 주셨네요. 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박태환 수석께서 인터뷰한 내용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뭐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복귀할 거냐 뭐 이런 질문이었는데 이게 이제 한 분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31명이 지금 피신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논의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순과 시간을 언제 정할 거냐라는 걸 좀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아직 두 번째 질문이 어떤 거였죠? 죄송하지만. 두 번째 질문요. 저도 말하고 나니까 금방 또 까먹었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복귀 문제,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는 파업 관련 지도자들에서 이제 계속해서 수배하거나 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경찰 부분은 지금은 원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수배영장이 나왔는데 그걸 체포영장을 안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좀 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적 어떤 관심이 있기 때문에 평화롭게 해결되길 바랄 거라고 보고 경찰에서도 이 문제를 감안하지 않겠는가 기대를 합니다. 네. 서승환 장관은 징계 문제 파업 처리하고 별건으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이러면 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미 수서발 KTX 면허는 발급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회로 공은 넘어갔는데 소위에서 이제 논의는 이루어지겠지만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소위의 어떤 논의 내용과 관련한 논의 범위와 관련한 부분들은 이 합의를 하는 과정에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보는 거는 올해 6월 달에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철도산업발전 방안 관련 중장기적 계획들을 내놓은 거지요. 이것이 철도를 발전시키는 방안이다라고 한 건데요. 네. 저희는 그 안에 밝힌 모든 내용들이 다 논의될 수 있는 거다. 어떠한 조건도 없다라는 측면에서 네. 수서발 KTX 관련한 문제 역시도 전 국민적 어떤 민영화의 의심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소위에서 철도 민영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런 식으로 논의는 안 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예, 이 부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논의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진정한 철도 산업 발전이 무엇이냐라는 네.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하면 저희는 그것이 민영화다라고 하면 받아들입니다. 예, 근데 그런 것이 전혀 합의되거나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부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과정들이 실제로 문제인 거죠. 네. 사회적 논의, 국민적 합의들을 거치는 과정들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고 그런 합의는 어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네. 저희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반드시 관철될 거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대변인님 말씀 들어보니까 논의의 과정에서 민영화 쪽으로 틀렸다 하면 그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도 그것이 담고 있네요. 국민의 합의라면 저는 당연히 국민의 합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국민의 일원으로서의 노동조합의 또 자기 책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영화하고 함께 따라다니는 단어가 방만 경쟁 체제의 도입이 효율성을 높인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항상 붙여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 경쟁 체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경쟁 체제가 가능한 구조에서의 경쟁 체제라고 좀 보고요. 네. 경쟁이 효율화시킨다라는 것이 깨졌다라는 부분들은 이번 파업 과정 속에서 여러 분야의 토론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국민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있고요. 예. 특히나 이제 철도 산업이라고 하는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경쟁 체제는 상당한 위험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 체제가 무조건 좋다라는 맹신은 이거는 과학도 아니고 정말 미신일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신일 뿐이다. 자, 일단 파업은 철회했는데 철도 노조 측에서 수서발 KTX 면허 발급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 행정소송인가요? 서울행정법원에 내일 오후에 제기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니 오늘 했습니다. 오늘 했습니까? 오늘 했습니까? 네. 오늘 3시에 행정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복귀 문제하고는 전혀 별건으로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이어가실 생각이신가 보죠? 이런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노동조합이 복귀를 하면서 이런 것까지 하는 거에 대한 잘못된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보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다 포함해서 법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저희들이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의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데서 좀 도움이 되면 되지 어떤 정략적 판단이나 이런 걸로 비춰지거나 그렇게 판단되는 부분들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소위에서도 포함해서 같이 논의가 되는 거고 저희는 이제 법적 판단을 요구를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것인지 한번 법적 판단을 좀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네. 민주노총이 예정되어 있는 총파업 그대로 진행하고 또 철도 노조는 파업은 철회했지만 현장 투쟁은 계속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이건 현장 투쟁과 파업 철회는 또 어떻게 다른가요? 저희들의 이제 표현인 건데요. 네. 지금 철도 민영화 관련한 부분들이 소위를 통해서 구성은 됐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겠지만 이 부분들이 다 해소된 게 아닙니다. 네. 관련해서 진행되는 상황들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선전하고 저희의 요구들이 또 조합원들에게 더 이해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과정들로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복귀 이후에 이제 발생되는 네.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노동조합으로서 조합답게 대처하는 어떤 지침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철도 노조 측에서 한번 정리를 하실 걸로 예상되지만은요. 20일 가까이 이어온 철도 파업 득실 있다면 뭐라고 간단히 설명이 가능할까요? 설명이 간단히 어렵겠지만요. 예, 뭐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건 이 철도라고 하는 국가기관 산업, 특히나 공공 부분에 있어서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적 의지를 확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국가기관 산업, 공공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해 당사자, 특히나 국민들에 대한 소통과 대화, 교섭 이런 과정들이 없이 진행될 경우 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네. 이후에 이런 노력들을 정부가 더 귀담아들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성과로 말씀드리고요. 네. 글쎄요, 이런 것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끝으로 시간 조금 더 남았는데 국민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한 번 더 해주시죠. 장기간 동안 파업 기간 동안 정말 국민들이 불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로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0일 동안 파업하면서 왜 고비가 없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지만 그 과정에 국민들이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은 저희가 절대로 잊지 못할 겁니다. 이후에도 공공철도 또 국민철도를 지키기 위한 과정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할 거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맞게 책임 있는 노동조합으로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철도노동조합 최은철 대변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인표입니다. 제게 아이가 없었다면 지금의 금융에 만족했을지 모릅니다. 한 명의 부자보다 100명이 잘 사는 부자 동네를 키우는 금융. 우리 동네에 먼저 투자하는 금융. 앞으로의 금융은 신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금융, 신협.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산에 오를 때면 눈앞이 하얘지고 막막해지는 순간들이 있다. 하지만 나 주상욱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에코로바와 함께라면 내 방식대로 산을 즐길 수 있으니까 너의 방식대로 산을 즐겨라. 기표의 에코로바. 네, 뉴스 정면 숨과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오늘 부자 증세 필요합니까? 인데요. 6974님은 이렇습니다. 예스입니다. 부자가 조금씩 나누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중산층이 두터워야 나라의 경제가 안정되지 않을까요? 부자들이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기부를 하시는 분들도 서민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그 다음에 8909님은요. 예스, 100세 시대를 대비하고 통일을 대비하려면은 지금부터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부자 증세, 돈 많은 분들 의견은 어떤지요? 한번 좀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죠.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시인 민용태 고려대 명예교수입니다. 전부 아침마다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산에 오릅니다. 거기 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산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성을 배웁니다.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재미. 그런 맛으로 이 자연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산에 가면 혼자 핀 꽃은 없어요. 전부 어울려서 피어 있어요. 나무 혼자 있는 나무 없어요. 꽃 혼자 피지 않아요. 너무 재미없잖아요. 혼자 핀 꽃은 얼마나 쓸쓸해봐요. 그죠? 그런 것 속에서 이 우주 속에 혹은 이 자연 속에 아니면 이런 아름다운 나라에 사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시죠.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셀 수 없이 많은 그 어려움들을 넘어 오늘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기까지 평생 희생할 줄만 알았지 자기를 위해 모을 줄은 몰랐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여전히 고단하고 지친 그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고 싶어 이제 기초연금이 한 발 더 다가섭니다. 기초연금법이 만들어지면 내년 여름부터는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부담은 덜어내고 혜택은 더해 대한민국이 함께 드립니다. 세대를 잇는 마음 기초연금.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2라운드 정면 인터뷰에서는요. 여야와 그리고 철도노조가 합의했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서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서 야당 간사인 민주당의 이윤석 의원과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원장 석승환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제 알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수준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을 찾을 때는 의료기관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 함께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한화생명은 알아요. 따뜻한 잔소리에 놀라운 효과를. 남편 뱃살 빼고 아내 지름신 막고 애들 게임 시간 줄이고. 어때요?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 당신도 함께 해보세요.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요, 철도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죠. 여기에는 여야가 전격적으로 철도발전 소위원회를 국회에서 구성해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의 이윤석 의원 연결해서 앞으로 논의될 의제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앞서 철도노조 측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철도 파업 철회 보도가 나오자마자 또 철도노조 측에서 그렇지 않다, 오버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상당히 혼선이 있었어요, 오늘이요. 왜 그렇습니까? 예, 혼선이 있었던 이유는요. 네. 이제 우리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해서 어떤 의결을 받아야 되고요. 예. 새누리당은 또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승인을 취인받아야 되는데 네. 이미 다 합의를 해서 서명지에 사인은 돼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양쪽 다 회의를 하다 보니까 네. 언론에 일부 언론에 노출되다 보니까 저쪽에서 당황한 거죠. 아. 예, 그래서 여야가 각각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바가 없기 때문에 네. 일단 합의는 뭐 철회 보도 뭐 이런 거 부인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일단 부인. 최종으로 예. 여러 사람들의 이제 확인을 받기 전까지의 이제 그런 혼선이네요. 예. 이 합의까지 이르기까지 밤새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협상이 있었고 이견차가 꽤 컸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좀 저간의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늘 진즉 해결됐어야 될 문제다. 그 이견이 있었던 것은요. 민영화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네.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 총리, 장관, 코레일 사장까지 새누리당까지 민영화를 안 하겠다고 계속 구두로 네. 뭐 이렇게 뭐 필요하다면 국회 공동 결의안 여야가 하자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또 철도 측에서는 이건 구두 선언은 어떤 구속력이었기 때문에 네. 장관이 바뀌고 또 정부가 바뀌고 나면 네. 민영화로 언제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구성력을 갖는 여야 간의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법적인 구성력을 갖게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사태 해결이 이렇게 오래됐고요. 예. 또 이런 문제가 이 여야 지도부이신 양당 중진인 박기중 사무총장하고 예. 김무성 의원이 각각 또 이분들도 국토교통위원이시기 때문에 네. 큰 정치력을 발휘해서 네. 뭐 이런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국회를 믿고 또 파업 차례를 결정한 철도 노조원들에게 그동안 수고했고 고생했단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 민주당 야당 쪽 간사시잖아요, 소위원회. 네, 네. 앞으로 일정 어떻게 좀 정해져 있습니까? 여당 간사는 강석호 의원이 네. 그렇죠? 예, 위원장도 맡았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10시에 이제 새누리당 4사람, 민주당 3사람, 비교섭 단체 1사람 해서 8명이 일단 철도공사 최현혜 사장, 또 국토부 차관, 또 필요하다면 이제 여러 다른 분들까지 해서 네. 당장 이제 지금까지 상황들이 이렇게 됐던 여러 가지 이유들도 반성해보고 또 보고도 받고 예. 또 여러 가지 지금 어느 정도 진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우선 그 여러 가지 그 징계 문제 같은 것도 있고 철도 노조에서 걱정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네. 네, 또 그런 문제들이랑 또 그 민영화에 대한 어느 정도 또 아무튼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차근차근 해서 국민들께 참 좋은 모습을 좀 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하시겠다. 말씀만 들어도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 의제를 놓고 아직 그 정한 건 아니죠? 예. 의제를 아주 확정한 건 아니죠? 예, 의제는 아주 다양하게 모든 것을 열어놓고 열어놓는다.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자. 네. 뭐 지금 이런 뭐 방향입니다. 네, 열어놓고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야가 서로 좀 이견이 있고 온도차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 지금까지 사실이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민영화 부분에서 의견이 있어요, 이견이. 네. 어떤 부분이냐면 그렇게 그 법적인 구성력을 갖춰주느냐 안 갖춰주느냐 그거거든요. 네. 지금 소위원회도 구성을 애당초 새누리당에서는 소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뭐 면허 뭐 중지라든가 이런 거 내용적으로 국회에서는 잘 됐습니다. 네. 그러나 소위 그 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위침이 발휘가 되기 때문에 예. 국회가 제 역할을 못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쉽지는 않지만 소위원회를 새누리당이 이제 뭐 이렇게 같이 하자고 들어왔거든요. 일단. 예. 예, 그러다면 또 한 발 한 발 차근차근 이해를 시키고 또 새누리당도 물론이지만 새누리당에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을 내고 있는 윗선까지도 저희들이 그 충분하게 그렇잖아요. 이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대통령 누구 다 약속했다면 예. 이제까지 말씀했던 담화문이라든가 그런 말씀했던 자료들만 그대로 네. 양당 그 소위원회에서 넣어가지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어떤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그걸 법적인 구속력을 그 문구로 갖춰주겠다 그 말이에요. 총리 담화라든가 그런 걸로. 네. 그러니까 꼭 입법은 아니더라도 그것과 버금가는 총리 담화든 어떤 그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결국 이제 국회에서 저희들 여야가 이렇게 했을 때는 네. 어떤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자구로 들어가는 거죠. 또 그렇겠죠. 거기에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네. 그 민영화 금지법 말씀하시나요? 예. 네. 법률적인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거. 그거 새누리당이나 모두가 다 지금 여야가 그건 이견은 없습니다. 이게 자구를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 그거 가지고 그래요 단순하게. 네. 자꾸 그러니까 문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네 그러니까요. 예. 자, 철도노조 측에도 앞서 질문했었는데 수사발 KTX 면허 발급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은 오늘 오후에 서울행정법원에 노조 측이 제기했는데 이것과 국회에서의 소위에서의 논의는 완전히 별건인가요? 예, 사실은 뭐 별건이라고 보면 되지만 전자의 이야기 드리다시피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하기 때문에 더 큰 것도 더 큰 사안들도 국책적인 어떤 사업들에 대한 뭐 법안들도 저희들이 잘못됐을 때는 돌렸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원칙을 지켜야 하는 되지만 잘못된 원칙은 고치는 것도 또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 간에 국민들께 편안하게 그동안 너무 죄송스러웠잖아요. 예. 뭐 국회도 죄송스럽고 노조원들도 죄송스러울 겁니다. 아마 그러면 정부에서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양보를 하고 편하게 좀 해주셔야 될 겁니다. 네. 자, 뭐 좀 양보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노조 측에서 이제 복귀와 관련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징계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징계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가 가능합니까? 뭐 저희들이 최소화 뭐 시킬 수 있다면 뭐 노력하겠고요. 또 건의도 하겠고 저희들의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해서 이 뭐 얼마나 지금 어려운 때인데 그 설령 잠시라도 그 잘못이 있었다면 그 다 용서하고 용서보다 더 큰 징계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 화합하고 다시는 이런 장기적인 이런 어떤 불행한 모습들이 이 나라 안에서는 없어야겠죠. 네.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잘 봉합이 됐으면 합니다. 네. 근데 서승환 장관은 원칙대로 하겠다. 이 파업 철회와 처벌 징계는 별건이다. 딱 이런 언급을 하셨네요. 그런 내용은 학자다운 말씀이셔요. 빈들의 허수아비처럼 위에만 바라보고 그동안 국무총리, 장관, 코레일 사장 다 서 있었잖아요. 네. 예, 뭐 코레일 사장은 뭐 마네킹처럼 무의미하게 앉아 있다가 요즘 와서 호들갑을 떨어요. 22일 합의됐단 말이에요. 장관이나 사장이 아무 역할을 그동안 못했습니다. 그런 말 자격이 있는지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네. 코레일 최연애 사장이 7시에 긴급 기자회견한다는 속보도 지금 나와 있는데. 예. 네, 20여일간의 철도파 일단 그 철회돼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은데 또 연말 연실에서요. 철도 파업에 대해서 의원님이 보실 때 이 득실이라는 면에서 평가가 가능하다면 어떤 게 가능할까요? 아무튼 엄청난 이건 실이죠. 아, 실이다. 네. 득은 없습니까? 예,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이 정말 어려운 22일 동안 저는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고 어찌 됐든지 정부와 노사 관계를 좀 더 우리 국회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는데 네. 국회를 넘어서는 그런 여당의 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네. 자, 이게 뭐 득보다는 모든 것이 다 실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철도 민영화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 그런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의료 민영화, 뭐 가스 민영화, 뭐 이런 움직임이 있다 해서 또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예, 국민들께서 특히 종사자들은 직접 몸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이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영화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심각하게 그리고 많은 여론 과정을 거쳐야 되고 정확한 어떤 의지가 전달돼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면 민영화는 아니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대통령부터. 네. 그런데 민영화가 아닌 것을 법으로 법제하자고 하니까 법제화는 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요. 궁색하게 뭐 FTA 어쩌니 그랬는데 FTA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게 외교부 문서로 본인들이 발표를 해놨어요. 예. 그래놓고도 FTA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들을 이쪽 저쪽에서 하시는데. 네. 전혀 민영화하고 상관이 없었는데 FTA를 이야기하시다가 아니면 또 자기들이 법률적인 그 대륙 아주라는 그 법률 자문회사의 코레일에서 네. 이거 민영화를 만약에 이 가스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 FTA에 제소가 되고 어떤 만약에 그 법률적으로 안 했을 때도 공신력이 있는가 자기들이 말한 것처럼 코레일에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네. 전혀 그렇지 않고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갖도록 해놔야 나중에 민영화가 변형되지 않는다. 그런 답변서를 저희들이 다 지금 계속 여야 그 회의할 때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네. 예, 내용적으로는 본인들도 상당히 동의하면서도 예. 그 야당하고 여당이 다른 것이 야당은 할 이야기 있으면 하면서 쭉쭉쭉 밀고 나가는데 여당은 보니까 또 한 단계가 더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일이 복잡해졌습니다. 네. 자, 일이 복잡해졌다. 자, 복잡한 것 중에 하나 또 보면 이제 민영화와 경쟁력 강화 이런 이야기 이제 따라다니는데 이 별건입니까? 그 경쟁력 강화는 예를 들면 망해가는 뭐 집단들 회사라든지
아니면 그 도저히 안 돼서 구조조정을 취해야 될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철도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것이 KTX입니다. 예. 그런데 이 KTX를 또 KTX에서 잘못된 그 어려웠던 새마을호나 무궁화호에 대해서 전부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알짜 기업을 민영화로 내주겠다는 거. 네. 이제 외국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지금 수순이 흘러서 전부 민영화로 갔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유럽에서는 철도를 민영화를 다시 공기업으로 공공으로 되돌려 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게 했고 또 이미. 네. 근데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네. 민영화 문제는 굉장히 본인들이 뭐 지금 포스코, KT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네네. 이 공공재 중에서도 가장 그 철도는 일반 국민들에게 다가와 있는 그리고 함부로 가격을 조정을 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예민한 부분의 한 부분인데 정부에서 이번에 좀 서두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의원이었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 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내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원 여행 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바위 600만 톤이 쌓이면 Big. 그걸로 피라미드를 만들면 Great. 거대함을 위대함으로 바꾸는 도전. 2200만 고객의 빅데이터로 만드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규모의 1등을 넘어. Big to great. 신한카드. 가스비가 많이 나오면 큰일. 전기세까지 많이 나오면 더 큰일. 그래서 경동나비엔이 개발했다. 스스로 전기까지 생산하는 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G2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동영상을 아주 많이 본다는 것. 놀랄만큼 선명하고 오래 봐도 편안한 FHD IPS니까. 화질을 사자. LG G2. 제가 앞서 프로그램 시작할 때 오는 2014년 내년에 휴일이 많아서 기분 좋으신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0566님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휴일이 늘어나서 좋으시다고요. 휴일이랑 상관없는 직장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게다가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저소득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아이고 제가 잘못 이야기했나 싶네요. 정말 그 휴일도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분들 많죠. 네, 이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쉰다는 건 좋긴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는 부자 증세 필요합니까? 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 드시고 저는 3라운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